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전세권부 채권 압류 그 말소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린 후에 유튜브 정책에 의해서 삭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개인 정보를 최대한 음영화시켜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어 유튜브 정책과는 맞지 않았는지 삭제가 조치가 되었고, 다만 그 이의 신청을 하니까 어떤 불이익도 없지만 그 자신들의 그 유튜브 그 정책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좀 더 압축화시켜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 계약과 이전으로 인해 무슨 말이냐면, 구분 소유주들이 이씀 이브마트 그 법인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 전세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으로 인해 전세권자, 체납자, 그 주 휴먼 넥서스의 그 건축이행 강제금 상습 고액 체납으로 구분 소유주들은 전세권 설정자 제3채무자라서 이해가 안 돼서도 쭉 일단 가십시오. 어 이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뒤에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예. 강동구청 강동세무서 주 휴먼 넥서스의 재산 조회 후 하필이면 그 휴먼 넥서스의 재산 중 전세권부 채권을 압류했기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향후 매도, 매매 시 총 압류 금액만큼 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됩니다. 자, 큰 틀은 이렇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전세권부 채권 압류에 그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강동역 현대코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계속 그 마이웨이를 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해 주고 제가 강동 세무서라든가 이런 거를 말소를 시켜 드렸는데 "고맙다." 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러면 그 전세권만큼 제가 압류를 시켜 말소를 시켜 드렸는데 고마움이라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인들이 고맙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돈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제가 지금껏 도와드렸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매도와 매매가 중요하지만 저는 매도와 매매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신들이 압류를 했고 제가 도와줘서 압류를 말소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집니다.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건축이행 강제금의 체납 내역을 다루고 전세권부 채권 압류란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제해야 되나? 뭐 이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총회에서 뭐 어? 전세권부 채권을 압류를 했고 말소를 도와준다? 그 소송하자는 겁니다. 그 행정소송. 왜 해? 그거를 왜 해? 어? 그렇게 강동구청에 찍혔고 강동세무서에 찍혔는데 또 소송해? 어? 여러분, 우리가 소송이 아니라 민원도 있고 신문고, 고충민원, 행정심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덮어 놓고 소송을 해?
자, 시작합니다. 자, 청구 취지. 고충 민원. 돈 한 푼 안 드는 고충 민원. 피해 신청인이 제가 2009년 4월 6일부터 2013년 3월 11일까지 신청인들의 행한 제가 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제 어머니하고. 자, 그래서 이게 포함한 신청인들의 행한 4건의 전세권부 채권 압류 처분들의 해제 신청. 자, 그리고 청구 원인, 처분의 경위. 처분의 경위를 알아야 되죠. 이 처분이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그러니까 처분의 경위, 경위란 말뜻을 아시죠? 한마디로 이 처분의 내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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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0월경에 철호동 오르고 현대코 아파트 153호에 소재지를 둔 법인 주 휴먼 네서스. 그러니까 소재지를 둔 법인 주 휴먼 네서스라고 등기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로 추정이 되고 그러나 추후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점유를 했느냐 153호에 점유를 했느냐 무단 점유를 했느냐 자료 다 있어. 자료 다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깔 수는 없지만 자 왜냐하면 이 처분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 법인 주 휴먼 넥서스 대표 정땡자 개명후 정땡녀는 1, 2층 판매시설 공용 통로를 자 주 휴먼 넥서스 그죠? 그리고 식당과 왜냐하면 그 이브마트였다. 아까 그 판매 시설에서 식당과 예식장으로 무단 영업하다 적발돼 시정 명령 받았다. 받았다. 자, 그리고 11월 22일 11월 20일 한 달 뒤 11월 20일 주 휴먼 넥서스는 건축유행 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왜? 그 시정 명령에 그 판매 시설로 회복하라. 원상복귀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겨서 이제 위반 건축물과 더불어 건축유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었죠. 부과가 되었다. 자, 이로써 2007년 1월 19일 2007년 1월 19일 휴먼 넥서스 소재지 153호뿐 아니라 전체 면적의 그 전용 면적 그 공급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23.67제곱미터나 됩니다. 자, 그게 그 호수뿐만이 아니라 신청인들 그러니까 1층 대다수 물건들이 1층의 대다수 물건들 1층 대다수 물건들 151호, 152호 그 예전에 그 명태어장이 있었던데 그 출입구 오른쪽에 그것만 제외하고 2층 물건들 일부 엮여서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었다. 다만 2층은 그 식당 부분만 아니 그 식당 부분만 제외하고 같은 예식장이지만 식당 부분만 제외하고 뭐죠? 예식장 홀로 쓰이는 그 일부의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표기되었다. 자, 그래서 주 휴먼 넥서스는 뭐다? 2013년까지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상습고유 체납했다. 자, 2006년서부터 13년까지 건축유행 강제금을 상습고액 체납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어터 웨딩프라 라바스티촌으로 체납을 했다. 자, 그리고 이 신청인들의 소유 물건들은 체납자 주 휴먼 넥서스
제3 채무자라는 우리가 제3 채무자라는 이유로 2009년 3월 30일 그리고 2011년, 12년, 13년 총 4번 채권 압류되었다. 되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강동구청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에 이르러서 어 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09년서부터 지금 2026년이죠. 그러니까 16년이 흘렀죠. 어? 자, 16년.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충분히 소명하고 어? 어 구청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가자라는 입장이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청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자, 그 강동구청이니 강동세무서에 전세권부 채권 압류에 대한 말소를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늦었지만 구청에 최대한 어 이게 잘 지어 주십사 하는 민원이지 그 구청에 적의를 품고 싸우자 행정소송. 아니 뭘 잘했다고 행정소송을 해?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결해 가자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채권자입니다. 아니 누가 그 채권액을 함부로 말소를 해 줍니까 여러분? 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동구청에 건축행정에 협조를 해 줬습니까 많이? 안 해 줬잖아. 1층 신시, 윤씨 당신들한테 하는 얘기야. 잘 들어. 어? 아니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세법이라든가 그런 게 이어지는데 아니 1 층에 회계사 있잖아.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어? 능력 좀 발휘해 보셔. 아니 뭐 그 자기 세계에서 뭐 회계 세무 뭐 잘하는 거? 그건 몰라. 현대코아에서 능력을 보여 현대코아에서. 자, 좀 격앙이 되었는데 자 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 자, 평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가 노약자들과 그리고 그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주차를 확보를 해 주는 게 뭡니까? 일반인들과 다르니까 우선 존중하고 배려해 주자는 입장 아닙니까? 자, 그것 또한 포함해 가지고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그 건축주 등이라 함은 소유주, 점유자 그리고 관리인까지 포함이 되는데 누구에게 건축이행 강제금을 만약에 그 위반했을 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냐. 대부분은 소유주에게 부과토록 하는 것은 점유자가 명목상의 법인인가 개인인가 그러니까 조 휴먼 넥서스가 등기상의 점유자인지 뭐 하다못해 페이퍼 컴퍼니인지 어? 채무 면탈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 유령 법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어? 시정명령의 즉각적인 소유주한테 부과를 하는 것은 시정명령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의 실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153호가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점유자가 했어 말았어. 그거를 찾고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 그거 부분을 하지 말고 그 시정 명령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소유주의 의무의 실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러나 피의 신청인은 강동구청은 여기에서 정작 이 물건들의 소유주 그러니까 153 뿐만이 아니라 153호를 소유했던 수십 개의 물건들을 소유했던
그 당시 뭡니까? KMS ENC. 그리고 2010 년도에 세원기공에 그전에 세원기공에 그 수십 개의 그 95 개의 물건들을 근저당하고 어? 현대산업개발이 자신의 그 공사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 공사 대금 청구 소송 등으로 인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근저당권의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박터지게 피터지게 싸웠던 그 97 년의 현장,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원기공의 반계법인인 FNENC가 2010 년도에 수십 개의 물건을 약 43 개의 물건들 1, 2, 4층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10 년도에 왜 FNENC한테는 건축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작 이 물건들의 소유주에게는 즉 153호 소유주 KMS ENC 어떻게 됩니까? FNENC 한테는 건축이행 강제금의 부가 징수까지는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그 체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부가 징수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주 휴먼 넥서스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자, 이거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참새를 쏠 때 총으로 쏘지 대포로 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 침해의 원칙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또 중요한 거. 주 휴먼 넥서스는 2009년 9월 30일자 폐업하고 도주했다. 자,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11년, 12년, 13년, 2006년 체납해서 구분 소유주들한테 뭡니까? 전세권부 채권 압류를 한 것은 2009년이죠. 자, 그런데 2009년 9월 30일에 응? 폐업하고 도주했어. 자, 그러면 2009년, 11년, 12년, 13년까지 주 휴먼 넥서스에게 건축이행 강제금을 부가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을 하자 제3 채무자인 신청인들의 물건을 전세권부 채권 압류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홈택스에 국세청 그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은 자,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면 입력하면은 상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 자, 212817517호. 폐업일자 2009년 9월 30일. 자,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휴먼 엑서서가 맞아? 자, 보시죠. 음. 212817517호. 자, 맞죠? 폐업 주 휴먼 엑서스. 대표자명 정땡진. 자, 기업 정보 나오죠? 주 휴먼 엑서스. 폐업 법인 번호 이렇게 나오죠? 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예? 보이시죠? 예식장어. 설립일자 2006년 3월 15일. 과연 맞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법인 등기부 등본 조회해 봅니다.
자, 110-111 3419-010 맞아? 자, 여기서 한번 자, 110-111 35 예? 자,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돌아와서 배여포 도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했고 그러면 신청인들이 압류된 첫 시기 2009년 9월 2009년 3월 30일자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발췌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자 그래서 보이시죠? 이 압류 2009년, 11년, 12년, 13년 자 이렇게 압류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브마트 휴먼 넥서스로 전세권이 이전되고 전세권이 변경되고 전세금이 404만 원. 그죠? 그러면 이제 404만 원을 4번 압류한 겁니다. 전세권부 채권에. 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전세권부 채권 압류가 된 거죠. 예? 자 건축법 시행규칙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자 여러분 제 설명이 좀 느리면은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그 1.1배속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배속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가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체납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자, 위의 건축 법령에 따라 피의 신청인은 즉 강동구청은 건축이행 강제금의 부가 징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했을 것이고 지방세법령에 의거 체납 처분을 했으며 재산압류는 국세징수 법령을 준용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방세법을 보니까 출자자의 이차납세 의무 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자체의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지금 같은 그 경우 법인 주 휴먼덕서스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이차납세 의무를 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부가징수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이 있고 체납을 하자 2009년 11년세 원래 체납을 한 건 2006년서부터 체납을 한 거예요. 주 휴먼넥서스가. 그런데 여러분하고는 뭐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9년서부터 이제 압류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자 그러면 그 체납을 했을 텐데 그때 국세징수법에 응? 지방세법령에 이거 체납 처분을 했을 텐데 왜 출자자의 이차납세 의무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차납세 의무는 뭐냐?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 어? 그 주식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그 자들의 배우자.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법인의 이차 납세 의무에는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 그 경영자들, 그 출자자의 소유 주식, 출자 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이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사업 양수인의 주 휴먼 넥서스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있어. 영업 양수라든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업자도 이차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 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이차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어? 양도자도 납부해야 되고 양수자가 있어. 그러면 그 양수자가 부족액을 납부한다. 이런 거 왜 안 했냐는 거지. 자, 체납 처분을 해? 그러면 독촉을 합니다. 부가 징수하고 안 내.
그러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안 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 통지가 날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 항 3 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자체의 징수금 체납 처분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없다면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다. 자 위의 표에서 보듯 지방세법이 납세자의 범위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 특별 징수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과 실질 과세의 원칙이 뭐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실질적으로 과세할 자가 과세를 하라 납부하라는 겁니다. 자, 실질 과세의 원칙과 효율적인 징수의 실현일 것입니다. 뭐 효율적인 징수 뭐? 제대로 해라 한마디로. 어? 징수를 하고자 했다면 정말로 징수를 하였는가? 징수의 실현. 어? 행정의 낭비 없이 제대로 된 징수의 실현을 하였느냐? 그게 이제 효율적인 징수라는 것이죠. 자, 피신청인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였습니다. 왜? 30명 40명 되는 채무자들만 압류를 하여 압류자들, 채무자들만 양산했고 안 그래도 그 전세 보증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한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왜 하필 휴먼 에서스의 재산 중 왜 하필 전세권이야? 자, 그런 논리로서 대항을 하는 것이죠. 자, 국세징수 법령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 중 채권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 채권 무슨 말이냐면 체납자의 재산에 부동산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있을 테고, 어? 또 다른 뭐 계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전세권 아니네? 여러 가지 압류 중 채권 압류 절차를 기재하는 것은 피의 신청인은 재산압류 통지서에 체납자인 주 휴먼리소스의 전세권을 압류한다 기재하였습니다. 아마도 피의 신청인이 압류하고자 하였던 뜻은 전세권의 특성 중 전세금 반환 채권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죠. 자, 그러면 그게 맞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에 뭐 없어.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제가 받은 거에 자 건축법의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맞죠? 제 말 다 맞죠?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재산 압류 예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누구한테? 휴먼 넥서스한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등기 촉탁하고 법원에 촉탁하고 재산 압류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재산 압류 통지를 한다. 누구한테? 채무자인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제3 채무자 뭐 휴먼 넥서스에게 향후 전세 보증금을 주어야 할 채무자. 무섭죠? 아래와 같이 했다. 뭐? 천호동. 왜? 41명. 그러니까 42명한테 부과가 됐던 것이죠. 저 포함. 자, 그래서 뭐다? 전세권 압류 내역 중에 자, 휴먼 넥서스 전세권 압류 내역 나와 있죠. 2009년 3월 26일 127호 128호 저희 부모님 거 성명 주민번호 전 전세권자 전세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산압류 통지를 했고 자 그럼 이제 전세권이 뭐야? 사용 수익하죠? 그리고 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그러면 이 만약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아니야. 그럼 뭐야? 사용 수익을 압류해? 자 그런 말은 없죠. 아이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을 압류했으면 사용 수익하지 마라. 뭐를 해야 되지? 보통 압류 그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체납자 그죠? 체납자, 전세권자, 그죠? 채무자,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로서 자 그렇게 해서 체납자와 채무자에게 동시 발급됩니다. 주 휴먼 넥서스, 주민등록 이건 뭐죠? 이거는 법인 등기번호 맞는가? 자
110-111-3419-010 법인 등록번호. 그죠? 그리고 110-111. 어? 비교를 해 보죠. 자, 법인 등록번호. 그죠? 휴먼 저스티스의 법인 등록번호 110-113-4219-010. 여기서는 삭제되어 있지만 110-111-3419-010. 그렇죠? 법인 등록번호. 채무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납액이 총 체납액으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2009년 3월 30일. 자, 그리고 나서 체납 처분에 대한 재산 압류 통지.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린다. 153호 소재 주식회사 휴먼에서스 건축물 용도 위반에 따른 건축기한 강제금 체납에 대해 재산 압류 예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어디에 발송했으나 휴먼에서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등기를 하고 촉탁하고 어디에 법원에다가 재산 압류 사실을 통지한다. 이때부터 재산 압류 사실을 통지한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아울러 기아 소유의 건축물 용도 변경 시정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 자, 그렇게 해서 쭉 보여드립니다. 이건 2009년도 그리고 2011년도 자 대동소이합니다. 자, 휴먼에서스 압류권. 저 휴먼에서스에게 이제 부과했다라는 것이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휴먼에서스 지방세 체납 처분의 재산 압류 예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여기까지는 휴먼에서스에게 발송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재산 압류 등기 촉탁을 해 법원에 하고 그리고 재산 압류 통지한다. 재산 압류 등기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에 을구상에 기재가 되었고 재산 압류 사실도 통지한다. 자, 뭐다? 전세권 32명. 처음에는 43명한테 했고 32명으로 이제 줄었네요. 자, 그 뜻입니다. 자, 그중에 자, 이제 저희 부모님 자, 이제 뭡니까? 재산 압류, 전세권 압류네요. 전세권자 휴먼에서스 전세금. 응? 404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휴. 자, 재산 압류 통지서. 자, 이건 체납자 아까 채무자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채무자 사항은 뺐네요. 체납자만 보여줍니다. 자, 휴먼에서스 법인 등록번호만 계속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했다. 응? 자, 여기서 자, 아까 지방세법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자, 뭐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통지한다. 맞죠? 제가 하는 말 맞죠? 지방세를 준수하고 준용하고 그리고 국세징수법까지 균형해서 통지한다. 자, 다 나와 있죠? 자, 153호.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예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여기까지는 어디야? 주휴먼에서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 기본법 재산 압류 등기 촉탁 왜냐하면 여러분 등기상에 기록 기재해야 되니까 법원에다가 그리고 재산 전세권 압류 사실을 여러분과 그리고 또 휴먼에서스하고 같이 통지하고 기아 소유의 뭐냐 120km 소유의 건축물 용도 위반의 시정에 적극 노력해달라. 근데 여러분하고 그 여러분들과 저희 부모님 이때 뭐 했냐? 아,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뭐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어? 민원 놓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넘어가죠. 자, 2013년도 마찬가지로. 자,
생략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보여드렸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었다고 사례입니다. 아까 그 전세권 압류 내역에 그 전세 보증금 기록한 거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국세징수법 2009년 2월 4일 시행일. 자 채권 압류 절차. 왜 채권 압류 절차를 합니다. 아까 전세 보증금 나와 있었잖아. 그죠? 어차피 돈이니까. 자 채권 압류의 절차. 그러니까 재산 압류 통지라고 했지만 채권 압류 통지서야. 자 그럼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왜? 채권에는 채권자, 채무자 동시관계가 이해관계 당사자니까 통지한다. 제3채무자.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대신한다. 1항의 압류를 한 때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자,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41조 1항하고 3항. 잘 보십시오. 자, 41조 1항에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채권 압류의 통지는 뭐다? 체납자의 주소, 거소와 성명, 납부기한. 체납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금지하고 대위자인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사항들. 자 그리고 나서 41조 3항은 뭐죠?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뭐다? 주소와 거소 성명. 그래서 체납자에게도 채권자의 그 정보와 사실을 주고 채권자인 체납자에게도 채무자의 그런 개인 정보를 준다라는 것이죠. 보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류만 하면 뭐해? 그 압류액을 이제 징수를 해야 되죠. 체납자에게 또는 채권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인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한테 대신해서 이제 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그거를 회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채무 이행의 기간이 경과해도 이행하지 않는 때 최고를 하고 그 상대로 채권에 대한 소송까지 하는 것이죠. 자 공세식수법 시행규칙 채권 압류 통지는 별지 29호 서식에 의한다. 그리고 1항과 2항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발부되는 압류 통지와 채무자에게 발급하는 압류 통지는 서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러면 그 서식도 한번 보시죠. 자, 체납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2011년, 예? 2009년, 8년, 6년, 11년 왜 이렇게 해서 자, 총 체납 건수가 11건 이상인 경우 10건만 표시되었다. 근데 체납 건수는 12개다. 그리고 11억 3,800 이렇게 된다. 자, 휴먼 넥서스 세외 수입 체납 내역 과태료가 세외 수입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자, 별지 29호 소식 자, 어떤 형식을 갖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채권 압류 통지서 채무자 성명 주소 거소 그죠? 채무자는 여러분 또는 저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왜냐하면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호명 법인명 적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었지.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까 폐업 사실을 조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안 적고 어? 법인 등록번호를 적었어. 11 아까 전에 그 법인 등록번호 1110, 111 뭐 3 뭐 어쩌고 하는 전부 다. 2009년 9월 30일에 페이오프 도주했고 예? 그런 자들한테 계속 채권 압류 통지서가 날아간 겁니다. 자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했음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통지하오니 당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왜냐하면 대신했으니까 대위했으니까
그 세무서장이 이 통지를 받은 후 그 채권자인 체납자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 자, 이런 뜻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국세징수법 41조 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5조 1항에 의거 별지 29호 서식 갑서식에 채권업무 통지서에 체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던 재산압류 통지서들에는 압류의 뜻이 빠져 있었고, 압류의 뜻이 뭐냐면 지금 이어집니다. 체납자 주 휴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빠져 있어서 법인 등록마저 비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서 법인의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폐업 사실의 확인 유무. 압류의 뜻이 빠져 있었다 하면, 자, 이제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국세징수법 41조 1항에 의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5조 1항에 별지 제29호 서식 갑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방금 보여드렸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다만 전세금 반환 채권의 특성상 피신청인 강동구청장이 체납자인 휴먼 넥서스의 전세금 반환 채권자를 대위했으니 체납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향후 피신청인 강동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체납자인 채권자의, 즉 휴먼 넥서스에게 지급하면 무효입니다. 라는 뜻을 말하고, 이것은 채무 이행과 차후에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도 중요한 근거로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안 썼어. 자, 이것은 행정 절차 법령의 처분의 이유 제시와도 연결됩니다. 행정 절차법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 처분을 하는 때, 즉 압류 통지 같은 처분을 하는 때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2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는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해할 수 있게끔. 자, 피의 신청인들의 행한 내 건의 전세권부 채권 압류 처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 제가 지금 대항을 하는 겁니다. 전세권의 특성상 전세권이 뭐야? 사용 수익하죠. 물건을 사용 수익하죠. 왜냐하면 그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돼?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보전하는 방법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지기를 받는 거. 어? 개인들인 경우 어디서 받아? 주민센터에서. 물론 법원에서도 가서도 해 주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 법인인 경우 상가 뭐 이런 데서 법인인 경우 어디 가서 받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줬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뭐야? 전세 보증보험이 있죠? 어? 임차인이 들면 돼. 그런데 마지막 전세권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향후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해 주지 않으면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 딱 그거를 해 줬어. 전세권의 특성상 전세권에 설정된 임대차 관계에서 미납된 임대료가 전세 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어? 전세권자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전세권이라면 반전세잖아. 어? 그래서 그 미납 임대료가 전세 보증금을 초과해. 그러면 쓸모없지. 전세권자가 폐업 후 도주해 버리면 사실상 전세금 반환 채권은 소멸됩니다. 피신청인은 아마도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전세 보증금 곱하기 4, 2009년, 11년, 12년, 13년 압류해서 총 체납액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전세 보증금이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곱하기 4를 해서 1,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채권자가 여러분이 괘씸하다고, 어? 1,000만 원에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4번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4천만 원 납부해야 돼? 그러면 동일 압류를 4 번이나 해? 그게 말이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인도해 주고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며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은 부동산을 인수받고 전세 보증금만 내어주면 종료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압류를 한 거야. 전세 보증금에다가. 피신청인은 애초에 2009년 3월 30일자 압류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 이거 오타입니다. 채권의 시효가 아니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 동일한 채권의 압류를 4번 중복했다고 신청인들이 반환해 줘야 할 전세금 반환 채권 금액의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또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전세권의 특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뭐 민법 전세권 제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후손 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권자 누구? 주 휴먼 넥서스. 여러분 소유주, 저 소유주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즉 휴먼 넥서스는 목적물의 그 점유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목적물 건물 그 통상의 관리에 다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자, 상기민법 제309조에 이거 전세권자는 통상 부동산의 관리와 수선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죠? 피신청인은 전세권자 피신청 강동구청은 전세권자인 체납자 주 휴먼여서스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4건이나 중복 압류함으로써 그리고 재산 압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현대코아 지상 1층 2층의 무단 용도 변경의 주체가 주 휴먼여서스임을 4번이나 각인시켰어. 그러나 신청인들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은 법인들의 숱한 점유 이전과 승계, 바지사장, 가짜 임대차, 전대차 등으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피의 신청인의 축소, 재량의 일탈은 체납 처분만이 아니라 건축법령에 처분했어. 자, 피의 신청인의 축소 뭐야? 재산 압류 통지서에 어? 사업자 번호를 적지 않고 법인 번호를 했다. 그마저도 삭제했다. 그래서 강동구청 그 피신청인은 계속 2009년 9월 30일자 페오프 도주한 법인에 계속 그 독촉, 최고 부가 징수, 고지서 날라갔고 그 아무 쓸데 없었다는 것이죠. 재산압류 통지서만 계속 날라가. 2009년, 11년, 12년, 13년 없는 법인에.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 축소하고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대위하였으니 향후 그 체납자인 휴먼에서서에 부과하게 되면 어? 반환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라는 규정을 적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피신청인 축소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재량의 일탈은 뭐야? 재량의 일탈은 소유주에게 부과토록 대부분은 소유주에게 153호라는 소유주에게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왜 하필 그 점유자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체납을 하였는가? 어? 소유주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정 사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점유자에게 했나? 그리고 그 수많은 재산 압류들 중에 왜 하필 전세금 반환 채권에다가 전세 보증금에다가 체납 처분을 했느냐? 과연 그게 징수상의 실익이 있었느냐? 징수를 했느냐? 폐업후 도주했는데. 그리고 그 똑같은 채권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과한 그 중복 압류를 4건이나 했어. 재량의 일탈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체납 처분만이 아니라 건축법령의 처분에서도 보여지지만 건축법령 이거에 대한 것은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해를 납세자인 체납자에게는 이득을 주었던 복효적 처분이다. 피신청인은 납세자가 체납 시 적용 가능한 특별징수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할 여러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3호의 소유주가 아닌 등기상 점유자인 주 휴먼역서스에게 건축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체납하자 전세권 설정자인 제3채무자들은 물건으로 줘 저와 여러분들만 물건으로 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여 수십 명의 채무자들만 양산하였으며 징수상의 실익도 없었다. 정작 주 휴먼 넥서스는 2009년 9월 30일자 폐업, 2014년 2월 1일자 12월 1일 해상간주,
2017년 12월 1일 청산 종결 간주로 오히려 체납액만 쌓여왔으며 주 휴먼 넥서스 임원들은 무소한 법인을 생성 변경 소멸하였습니다. 체납액의 회수에 대한 여러 수단들 중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에 사인들의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무슨 말이죠? 공익,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익, 응? 사익 뭐 누구야? 휴먼 넥서스라고 했을 때 이익 형량에서 사인들의 침해를 저와 여러분들의 침해를 최소 일반인들의 사항을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주 휴먼 넥서스에 대한 효율적인 타격으로서 적중을 하여 그 세금을 뜯어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징수했어야 되는 거. 효율적인 회수 방안을 적중력 있는 적중률이 높은 회수 방안을 고려했어야 됩니다. 즉 납세자인 법인들의 대표 임원들 주 휴먼 넥서스의 양수받은 기업이 무엇인가? 법인은 무엇인가? 자, 이런 자들을 대표 임원들, 원천 징수 의무자, 과점 주주 등 2차원 실제 FNENC, KMSENC 또 뭐야? 양수자 그리고 또 뭐야? 양도자 그럼 주 휴먼 넥서스가 있었다면 그 소유주 휴먼 넥서스 그 과점 주주가 누군가? 어?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누군가? 2차 납세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했어야 함이 실질적이고도 유효한 처분이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납세자인 주 휴먼 넥서스 정땡자 정땡년 대표 정땡진 국가지자체의 고액상습 체납자입니다. 조세 회피와 채무 면탈을 위해 수많은 법인들을 생성 소멸 변경해 갔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다수의 제3 채무자들에게 총 체납 금액을 분배해 버리는 수월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결론. 자, 하지만 피신청인 강동구청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 그리고 주 휴먼 넥서스 임원 잘 들어. 내 건축이행 전세권부 채권 압류를 하는 것은 곧 당신의 채무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한 거 말소하는 거야. 기분 나쁘지만 잘 들어. 내 채권이 말소됨으로써 내 채무가 말씀됨으로써 건축이행 강제금 압류된 거 당신 주 휴먼 넥서스 그 대표 임원들 잘 들어. 니네가 납부해야 될 거를 말소시켜 주는 거야. 만약에 된다면. 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결론. 국세징수법 압류 해제의 요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 재산의 전부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압류 재산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왜? 부가징수는 건축기획 강제금의 부가징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체납하면은 뭐야? 지방세법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없다면 어디야? 국세징수법 다 연결이 돼. 압류 해제 여건 구청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압류 재산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재에 초과한 때 다시 말해 뭐야? 전세금 반환 보증 채권이 이미 넘었고 미납된 임대료가 훨씬 초과했다. 그래서 뭐다? 재산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체납액의 전액을 훨씬 초과했으니까 지금까지 했을 때 미납된 임대료가 왜냐하면 주 휴먼 넥서스는 2009년 9월 30일자로 폐업후 도주했으니까 압류 해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모두 다 생략한다 하더라도 자, 응? 체납자이면서 전세권의 주 휴먼 넥서스가 제3 채무자이면서 전세권 설정자인 신청인들의 받은 전세권 반환 채권은 2009년 9월 30일자 주 휴먼 폐업 후 도주와 더불어 미납된 임대료가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로써 위의 국세징수법 53조 2항 1호에 의거 기타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했기에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고
결국은 피의 신청인이 압류하였던 전세권부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해제하고자 고충 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신씨, 윤씨, 방씨, 정씨 잘 들어? 어? 뭐 행정소송을 해? 잘났어? 병신이야? 또 구분 소유주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모자랬다고 행정청에 대항을 해. 고충 민원으로서 타협을 찾고 분쟁 조정을 하고 조사관에게 성실하게 임해서 말소시키자는 겁니다. 제대로 합리적으로. 구청하고 구청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어? 그런데 구분 소유주들 당신들도 잘 들어. 나이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야. 어? 이 부실 상가에서 자기가 그렇게 압류액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말소하기 싫고 귀찮고 정산 물건으로 만들어서 제값을 받고 건축 행정에도 협조해야 되는데 무조건 팔고 뜨자? 정신들 차려. 정신들 차리세요. 예? 당신 자식들은 상속받으면 죽어날 거야 아마. 어? 그래서 구청하고 최대한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고충 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일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영상을 진행하면서 격한 표현은 삭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해서 제대로 팔고 제대로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건축 행정에 협조하고 결국은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국세청, 강동사무소, 강동구청의 협조에 최대한 응해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 가면서 현대코아를 살려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